자, 그리고 하이햇. 하이햇은 여러분들 그 과제, 중간 과제 보면은 패닝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패닝을 뭐, 어쿠스틱 셋업에서는, 어쿠스틱 드럼 셋업에서는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디 셋업에서는 하이햇을 센터로 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쿠스틱 음악에서는, 하이햇을 패닝을 전 이제 50% 정도 오른편에 있게 위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오른편에 둔 이유는, 자, 여기 이제 탐을 보시면, 이제 얘는 탐이 지금 오른쪽이, 이 아래쪽이 더 크죠. 이거는 오른쪽이 더 크단 얘기거든요. 이건 플로어 탐이 오른편에 있단 얘기예요. 오른편. 근데 제가 이 펜을 뒤집어 줬습니다. 뒤집어서 플로어 탐이 왼편에 있는 셋업으로 저는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하이햇이, 오른편에 있게. 플로어 탐이 왼편에 있으면 하이햇은 오른편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햇의 패닝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이햇은 우리가 이 원래 오리지널 하이햇은 여기 이 트랙에 오리지널 하이햇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이크를 하이햇 앞에 갖다 대면 하이햇의 전대역의 소리가 이제 수음이 되겠죠. 하지만 음악에서 실제로 하이햇 소리에 로우나 미들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컷을 해줬습니다. 많이 컷해서 실질적으로는 고역대 소리만 펀더멘탈로 들릴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뭐 딱히 하이햇에는 제가 컴프레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햇의 컴프레션을 제가 안 한 이유는 이제 컴프레션을 하면 큰 소리가 작아지고 작은 소리가 커지겠죠. 그죠? 큰 소리가 작아지고 작은 소리는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하이 소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지고 작은 소리들이 다 커지면 이 노래가 되게 여유 있고 뭔가 좀 그냥 미니멀한 발라드 노래인데 이 하이햇이 이 업비트의 소리들이 다 강조되면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하이햇은 딱히 컴프레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오버헤드는 이제 우리가 심벌 위쪽에 두는 마이크죠. 물론 주로 이제 심벌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데요. 뭐 그렇지만 심벌 소리 말고도 이제 다른 소리도 다 섞여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드럼 전체의 소리가 다 들어가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EQ를 보면 저음을 좀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했듯이 요 근방, 뭐 200Hz 언저리 부분에 아까 제가 링 소리가 있다 그랬죠, 링. 링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음악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커트를 해줬습니다. 너무 뭐 완전히 안 들리게 이렇게 완전히 필터로 제거한 건 아니고요. 쉘빙 필터로 어느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프레서. 네, 이 오버헤드 컴프레션 어떻게 걸었나 한번 볼게요. 어택은 굉장히 빠르게 걸었네요. 어택을 빠르게 걸고 릴리즈는 대략 뭐 킥 하나가 끝나는 정도, 뭐 그 정도의 시간, 뭐 한 박자, 뭐 이 정도 걸린다는 느낌으로 건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 어떤 첫 박자들, 각 마디의 첫 박자들이나 아니면 센 소리들을 좀 제가 눌러줬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큰 부분을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한 5dB 정도 컴프레션이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파형을 보시면 되게 이 스네어 소리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다이나믹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스네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이나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완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스네어가 나오는 자리에만 이렇게 좀 하드하게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네어도 너무 거대해지지 않게 제가 좀 줄여준 모습이고요. 앰비언스는 앰비언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벽을 향해서 받는 잔향을 받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벽을 향해 두는 거죠. 드럼을 향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반사음이기 때문에 약간 늦게 녹음됩니다. 자, 보시면 요 정도 시간 차이를 늦게 녹음되죠. 그리고 고음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크한 소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좀 파형을 확대해 보시면 어택이 이 위에는 어택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데 여기 이렇게 뭉뚱뭉뚱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고음들은 반사되면서 많이 손실이 돼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음은 반사를 해도 많이 손실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좀 다크한 소리가 나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저음을 깎긴 깎았는데 많이 안 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오버헤드에서 저음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이 잔향은 주로 또 저음에 의해서 이 저음 쪽의 소리에 의해서 잔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깎으면 되게 기계적인 소리가 나고 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만 정리를 해주는 정도만 했고요. 뭐 컴프레션 보면 얘도 뭐 부드럽게 얘는 고음을 위한 애가 아니에요. 이 트랙은 잔향은 부드럽게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어택부터 걸리도록 했습니다. 눌러주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몇 시간 전에 한 거라서 여기선 좀 하드하게 눌리네요. 스네어 자리에 뭐 대략 한 3, 4dB 정도 컴프레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런 거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킥, 베이스, 스네어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탐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탐소리가 로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탐소리가 릴리즈도 되게 길어요, 원래는. 그래서 내가 탐을 뚜루루루룽 치고서 다음 마디에 새로운 박자에 짱 하고 들어갈 때 이 탐의 릴리즈가 다음 마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탐의 릴리즈가 저음이 베이스 소리나 뭐 다른 소리랑 코드가 안 맞으면 막 떨림이 생겨요. 그래서 탐 소리는 릴리즈를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탐 소리의 릴리즈가 너무 길면 다음 마디랑 문제가 생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음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EQ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도 봅시다. 제가 컴프레서를 어떻게 걸었나. 자, 저음을 건드리겠다는 목표가 들어있었겠죠. 자, 어택은 뭐 약간 빠르게, 너무 빠른 건 아니고 조금 빠른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소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가 굉장히 길죠. 릴리즈가 굉장히 긴다는 거는 이 시간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라. 즉 저음이 나올 때도 계속 누르고 있어라 이 얘기죠. 저음을 빼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었습니다. 심벌은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그냥 심벌, 원래는 이제 하나 걸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보통은 이제, 리버브 같은 거, 아니, 리버브래. EQ. 아니, 팹필터 쓰지. 자, 팹필터에서, 어느 정도 컷을 해줘도 되고요. 쉐이빙 필터를 사용해서 아래로 내려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면 어디에나 어쿠스틱 음악은, 어쿠스틱 악기들은 저음, 중음, 고음이 다 들어가요. 그 악기가 어떠한 악기든 상관없이 다 풀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근데 심벌이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음악이, 그리고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아서 볼륨으로만 해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아까는 안 해줬었는데 지금 EQ를 하나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봅시다. 피아노의 EQ를 어떻게 했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피아노를 막 굉장히 넓은 레인지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깎아줄 때 킥 나온 자리, 베이스 나온 자리 다 빠져주고, 심지어 고음도 기타한테 양보했어요. 그리고 얘는 딱 중고역대 한 자리만 이제 차지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줄여줬다는 얘기죠. 딱 자기 자리를 요 정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펀더멘탈이 되게. 컴프레서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자, 어택을 되게 짧게 했어요. 마이크로 세크로 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역시 목적이 피아노를 땡땡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어택 부분을 제어해 준 거죠. 그리고 릴리즈 부분은 한 박자 정도 길이가 되게 이제 그럼 바로 풀리게. 그래서 너무 피아노가 어두워지거나 눌리는 느낌은 좀 덜 주기 위해서 릴리즈를 80 정도로 했습니다. 자, 한번 피아노까지 이제 들어보면 어떤 사운드인지 다 풀죠. 자, 풀고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서는 별로 안 걸리고요. 이 4비트로 치는 부분에서만 좀 걸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코러스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 코러스 부분에서 너무 땡땡거리거나, 4비트면 좀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땡땡거리는 사운드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기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코러스 부분에서 볼륨을 또 오토메이션도 했습니다. 볼륨 오토메이션에서 이 코러스 이제 스트로크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미 막 피아노, 뭐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스트로크, 막 이게 막 너무 많은 화성악기들이 뭐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내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피아노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한 5dB 정도 줄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4dB고 여기 있는 요 자리는 마이너스 9dB, 한 5dB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줄일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해줘야지 갑자기 푹 되면 느껴지겠죠. 그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기타 아르페지오 한번 볼까요? 기타 아르페지오는 뭐 EQ세를 보면 그냥 뭐 특별하게 해준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칠 때 엄지손가락으로 낮은 음을 치죠. 낮은 음을 치는데 그게 이제 베이스랑 좀 마스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베이스 자리 대역을 좀 낮춰줬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해준 건 없어요. 사실 요 고음을 좀 올려줘서 밝게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스트로크가 나올 때 스트로크랑 좀 부딪힐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는 이제 음을 이렇게 하나씩 분산해서 치니까 선명하게 다른 그 음정 하나하나가 들리기 때문에 좀 부딪힐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하이를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 정도의 릴리즈, 한 박자 정도가 눌리게 되는 거죠. 즉 처음에 베이스가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소리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치게 되는 저음 소리들이 커지지 않게 한 거예요. 어택 타임도 비교적 빠르죠. 그죠? 아까 제가 12하면은 빠른 편에 속하는 어택 타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택 타임도 빠르게 하고 릴리 타임은 어느 정도 길어요. 뭐 이 정도면 한 박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다 들어보면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왜 처음부터 돌아가니? 프리롤이 켜져 있었네요. 여기는 지금 별로 안 걸리죠? 지금 보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칠 때도 낮은 음을 특히 칠 때 얘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랑 좀 중첩되는 걸 이제 막아주는 거죠. 안 걸리고요. 뭐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군데군데만 걸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저음이 되게 커지게 나오는 자리들, 뭐 그런 자리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EQ로 또 저음을 좀 정리를 해줬고요. 이 정도가 이제 기타 아르페지오 전부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스가 자체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딱히 뭐 EQ잉을 해주진 않았고 마찬가지로 컴프레션만 해줬습니다. 컴프레션을 해줬는데 뭐 소리를 들어보면 컴프레션이 어떤 식으로 되고 이제 어택이 빨라요.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밝다 그랬죠. 기타 소리가 뭐 너무 밝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차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어택 타임 좀 빨리 해서 하이 쪽을 좀 약간 눌러주길 원했고요. 릴리즈 타임을 짧게 해서 이 정도 짧은 거죠. 어택 타임 지나자마자 바로 풀리게 해서 로우가 손상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칠 때, 기타 같은 거는 아무래도 다이나믹이 커요. 기타 칠 때, 이제, 액센트를 주면서 치기 때문에 큰 소리랑 작은 소리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평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믹스를 할 때 믹스가 잘 됐으면 그 믹스의 어떤 이 웨이브 폼의 이 파형들이 좀 예쁘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미리 받아놨는데요. 자, 요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아니지 베이스였나? 기타 아르페지오였구나. 자, 요거를 볼게요. 제가 이제 이 기타 아르페지오를 컴프레션 뭐 EQing 한 다음에 이거를 오디오로 바운스를 한번 떠봤습니다. 바운스를 뜨면은 이제 똑같은 트랙이죠, 두 개는. 근데 요거는 프로세싱이 된 트랙인데 얼핏 보면 이런데 봅시다. 여기는 지금 삐죽하게 튀어나온 게 되게 높은데 같은 자리에는 덜 튀어나왔죠. 그죠? 뭐 이런 자리도 삐죽삐죽 두 번 튀어나왔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죠. 다 잘 평탄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평탄해지고 여기도 평탄해지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크게 튄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많이 잡아주진 못했죠. 그죠? 이제 여기에 보면 어택 타임을 제가 4.9 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아마 요것도 잡혔을 텐데 여기도 이제 높게 튀어 오르는데 여기도 이제 잡혀주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한번 바운스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컴프레션을 한 걸 바운스를 해서 한번 이렇게 두 트랙을 비교했을 때 평탄해졌다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이걸 그냥 일자가 쫙 되게 하는 건 안 되겠죠. 그거는 너무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사운드에.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우둘투둘하게 된 웨이브폼이 이렇게 고르게 정돈이 되는 거면 여러분들이 컴프레션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자가 되면 안 되고 약간은 그래도 좀 돌출되는 놈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걸 잡아줘야지 여러분들이 레벨링을 잘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컴프레션 뭐 살짝 그 다운비트에 스트로크 같은 건 다운비트에 좀 세게 치는 자리에 좀 너무 세게 나오지 않게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안 쓰는 트랙입니다. 사람 없앨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걸 이제 제가 바운스를 떠봤어요. 바운스를 떠봤는데 이 파형을 보시면 뭐 이 가지들이 뭐 잔가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가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물론 이걸 우리가 뭐 마스터링해서 더 균일하게 해줍니다만 이 정도면 이제 마스터링을 하기에 큰 무리가 물론 이게 뭐 노래도 없고 지금 그냥 어떤 베이직 악기들만 있는 상태지만 이 정도면 잘 이제 매끈하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매끈하게 지금 이 가시들이 요거보다 조금 더 매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드럼의 어떤 뭐 패러럴 컴프레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컴프레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요걸 조금 더 매끈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우리는 요 두 개 갖고만 한 거잖아요. 아주 제약된 걸로 했으니까 요 정도면 이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두 개의 리버브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그냥 아주 기본 리버브에서 앰비언트 그 잔향을 이제 받는 그런 거죠. 뭐 사이즈도 되게 뭐 여기 그냥 제가 프리셋 하나 걸었어요. 뭐 프리딜레이 이런 것도 조절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리버브 하나 올려서 여러분들 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조금 미디움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 요걸 앰비언스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리버브를 하나 걸었습니다.
플레이트 리버브는 이제 밝은 계열의 소리가 이제 어두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리버브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첫 번째 슬롯에다 건 건 다 요 앰비언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롯에다 건 거는 다, 요 플레이트 리버브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 리버브는 스네어에다 걸었고요. 탐에다가도 걸었고요. 그리고, 잠깐만, 정신없다. 딴 데는 안 걸었어요. 딱 세 트랙에만 플레이트, 밝은 리버브를 걸고요. 나머지는 다, 다크한 앰비언스를 만들어주는 리버브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킥에도 걸었어요. 근데 킥에다가는 보내는 양을, 마이너스 20dB만, 걸었죠. 참고로 이제 리버브는 억스 트랙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샌드로 양을 조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네어에는 조금 더 많이 보내줬죠. 이 앰비언스로. 더 다크한 소리랑, 밝은 리버브랑 두 개를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내는 양도, 충분히 많고요. 발음. 스네어 발음은 밝은 소리잖아요. 거기에다가는 더 많이 보냈고, 스네어 탑은 이제 먹먹한 소리죠. 먹먹한 소리. 거기다가는 조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탐은 조금 밝게 만들어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탐이 너무 이제 어두워지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저음 쪽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스킹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밝게 해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심벌 어두워져도 되고, 얘들은 약간 좀 어둡게 오히려 만들어줬습니다. 기타가 너무 밝아서, 특히나 이 스트로크 기타가 그래서 좀 어둡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제 제가 해서 바운스를 받은 게 요거예요. 요걸 한번 들어보고 이제 오늘 믹스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요거는 제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오토메이션 한 트랙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없었나? 없었네요. 자, 그래서 요 과정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제가 뭐 EQ, 컴프레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당장은 좋은 믹스를 만약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트랙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각 트랙을 손을 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좋은 믹스를 하는데 일단은 각 트랙의 목적, 각 트랙의 이 각 소스들은 어디 프리퀀시 대역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장르에 따라서는 그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머리로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이 EQ와 컴프레서로 여러분들이 그걸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